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코비드-19 치료제 연구 대상이라면 여러분 반가워요. 친환미그 약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방역을 잘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코비드-19 뿌리를 뽑으려면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현재 코비드 치료제 개발 연구가 한창이지만 기대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고 또 지식이라는 게 너무 빨리 업데이트되어 미리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얼마 전 제가 구독자님들께 의향을 묻고 과반수 넘는 분들이 영상 제작을 원하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거창한 연구 비용을 투자한 메타 분석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평범한 보충제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었던 영양제 피세틴, 퀘르세틴, 아피제닌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능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비드-19 감염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의 결과 장기 전반에 발생하는 염증은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중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한 전체 사망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차단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와 직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이토카인 스톰 신드롬,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후군을 설명드리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걷잡을 수 없이 분비되어 바이러스만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조직이 파괴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면역 노화, 염증 노화로 인한 좀비 세포들입니다. 이 노화 세포는 정상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 속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아주 그런 배신자 역할을 합니다. 피세틴 영상을 잠시 복습할게요. 우리 세포가 계속 분열을 거듭하다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서 분열이 멈출 때 노화세포의 축적이 시작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좀비 세포에서 염증인자인 SASP가 분비되어 주변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SASP 분비물 중에 이 사이토카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좀비 세포가 많은 고령층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따라서 사망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 세포를 녹이는 세놀리틱, 피세틴이 좀비 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애주어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고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2건의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한 환자 70명 중에서 51명에게 고용량 피세틴을 투약하여 좀비 세포를 제거한 후에 항체 생성 여부를 관찰하는 실험이고 또 하나는 널싱홈, 요양소에서 백신 효능이 미비한 고령 실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에 미치는 피세틴 효능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 제임스 커클랜드 박사팀의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 전 단계 실험에서 피세틴 고용량은 쥐에게 투여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요.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쥐의 사망률과 염증 인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항체 생성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놀랍게도 코로나 감염 후 치료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International Journal of General Medicine에 기고된 논문에 따르면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은 1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0mg의 퀘르세틴을 하루 2번, 한 달 투약한 결과 퀘르세틴을 투약하지 않은 환자 그룹의 22명은 증세 악화로 한 달 후 입원했고 15명은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했던 반면에 퀘르세틴을 투약한 그룹에서는 7명만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고압 산소 치료는 1명만 받았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퀘르세틴은 이탈리아 제약회사 제품 퀘르세틴 500mg이었는데 이 중 퀘르세틴의 유효 성분이 200mg 들어있고요. 결국 퀘르세틴을 먹으면 입원 기간 단축, 고압산소 치료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걸로 드러난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코비드 입원 환자가 아니라 통근 치료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시행한 실험인데요. 한 그룹은 첫 주 동안 200mg 함량 퀘르세틴 3알을 주고 둘째 주는 2알만 주고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 첫 주 동안 퀘르세틴을 복용한 그룹의 76%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퀘르세틴을 먹지 않은 그룹은 9.5%만 음성으로 나왔고요. 2주 후 퀘르세틴 복용 그룹의 100%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염증을 일으켜 NLRP3로 불리는 인플라마좀을 활성화하는데요. 그 결과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 더 파괴적인 염증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염증 유도 센서인 NLRP3라는 인플라마좀을 억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염증을 막아주는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터키와 이란 등에서도 코로나 환자에게 퀘르세틴 500mg 하루 2번 투약하면서 코비드-19 치료 효능을 임상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Clinical Trials GOV를 한번 체크해 들어가 보세요. 아피제닌의 경우는 흥미로운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환경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을 할 때 동원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 3CL 프로티에이즈 3D 모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 세포 속으로 들어온 뒤 바이러스 RNA가 번역되면 이 3CL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여러 단백질을 끊어내어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증식된 바이러스는 다시 우리 몸의 세포를 뚫고 나가서 계속 다른 세포를 공격하죠. 여기서 아피제닌이 3CL 단백질 분해 효소에 둘러붙어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피제닌의 3D 구조를 펍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하여 3CL 단백질 분해 효소와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물입니다. 아피제닌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최대 7가지 아미노산과 둘러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강황도 6개의 아미노산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피제닌은 이 도킹 모델을 통해 코비드 감염 치료제로 사용될 전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루테올린과 퀘르세틴도 비슷한 항바이러스 기전이 알려져 있어요. 요약하자면 피세틴은 좀비 세포를 타겟팅하여 SASP 분비를 감소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고 퀘르세틴은 NLRP3 인플라마좀을 억제하여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는 등 두 성분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기전이고 아피제닌은 3CL 단백질 분해 효소와 결합하여 세포 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한다는 기전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백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의 저항성을 가진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영상은 상당한 희망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피세틴, 퀘르세틴, 아피제닌 등 이런 영양제들은 비교적 구하기 쉽고 그리 비싼 약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 FDA 최종 승인을 받은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평소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인데 안전 용량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고 봅니다. 안티에이징이나 심혈관 질환과 알레르기 예방, 면역 강화 등의 이유로 이미 필세틴, 퀘르세틴, 아피제닌 등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다소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일부러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이 영양제를 구매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염두에 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플라보노이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영양제니만큼 이 다음에 영양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